가슴 김승현이가 승찍하라 그랬어. 그렇게 세팅도 안 해놓고 내리려고 하니까 어깨가 장애가 일어나죠. 근데 가슴이 바벨에 닿기 위한 세팅이 있다고. 그 세팅을 알아야지 내릴 수가 있는 거고, 세팅이 잘 될 수 있는 몸이어야지 벤치프레스를 잘 하는 거다. 하나 꽉 잡으세요. 주먹 꽉 쥐고 하나, 후, 둘.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자, 오우, 좋아요. 이때도 딱 늘어난단 말이야. 오우, 굿. 마지막. 네,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라이프 스타일 채널 고독한 개츠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에 관련된 영상인데, 제목 그대로 벤치프레스가 안 되시는 분들,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 바벨이 가슴에 닿지 않는 분들, 가슴에 닿게 내리면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왜 그런 분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증상을 겪었던 구독자 두 분을 모시고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한번 개선을 시켜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대부분은 되더라. 트레이너 생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을 했겠죠? 그러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딱 2명 빼고는 다 정상적으로 아픔 없이 벤치프레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안 됐던 두 분은 앞뒤 불균형이 너무 심해가지고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걸려있는 분들 딱 두 분이었어요. 너무 심해서. 그러면 수백 명 중에 2명이면은 희박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들이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일단 모셔보고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32살 동탄에서 온 이영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29살 강원도 춘천에서 온 남대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 분 천천히 해볼까요? 네. 영호님 한번 자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슴은 이미 커 보이시는데? 네, 가슴 발달은 어느 정도 돼 있대요. 근데 벤치가 불편하다고? 그러면 이미 여기서 알 수 있다. 너무 넓다. 근데 그냥 하세요. 원래 자세대로 하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오케이. 하나. 네, 한 3개 정도만 해볼게요. 셋. 자, 보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슴을 누워 계세요. 네. 여기다가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쇄골 바로 아래에다가 내리시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좀 더 밑으로 하면 하부가 먹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위쪽으로 하려고 하는 편이긴 그러면 한데. 인클라인 벤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쵸. 네. 전체적으로 먹일 때가 이게 조금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벤치프레스 자체를 어디 특정 가슴 부위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냥 네네. 무게의 중량을 이제 드러내는 기계적인 장력. 기계적인 장력이 좀 더 우선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벨 훈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자극이나 머슬 데미지를 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량을 되게 안전하고 편하게 드러내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물론 그 와중에도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근육의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네. 근데 지금은 이 벤치프레스의 목적 자체와 조금 부합을 안 하는 거죠. 일단은 그대로 앞으로 미는 힘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굳이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서 여기 자극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조금 아플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동작을 할 때는 안 아프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네. 네. 왜냐하면 동작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 타겟을 잘 하고 있다. 가슴 발달이 골고루 잘 돼서 좀 만족도 높으신가요? 가슴은 근데 괜찮은 것 같다고 네. 생각은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왔어, 그럼? 근데 벤치를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벤치의 중량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만 무게 올려도 네네. 바로 이제 불안해지고,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깔리려고 하죠. 그죠? 그쵸. 네. 무거운 무게일수록 네네. 저항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자세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자세야. 그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무거울수록 점점 깔리듯이 닿게 되고, 그때는 당연히 어깨에 부담이 된다. 그 깔렸을 때 편한 자세로 내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좁게. 일단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하고. 잠깐 중간 광고 타임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보충제 아이언맥스사의 한국 런칭 6주년 행사가 진행됩니다.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제품이나 패키지마다 각각 다르지만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RTD 제품 같은 경우는 2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이 제품 평소에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번 사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여행 갈 때마다 꼭 들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상비해야 되는 제품. 잠깐만 마시고 할까? 촬영 시간이 길어져서 이렇게 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요새 많이 늘어나서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죠. 저는 모든 제품 거의 다 먹어봤지만 후원 받아서가 아니라 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할인 기회에 여러분들 눈여겨보셨던 제품들 있으면은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고, 아이언맥스가 아직 낯선 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제품 뭐가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한 제품들 아까 보여드린 웨이프로틴 계열의 제품들입니다. 또 베르세르커 제품이라든가 EAA 에너지 같이 부스터류 제품들도 저 말고도 지인들한테 먹여봤을 때 좀 호평이 있었던 제품입니다. 그 중에 제일 으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웨이프로틴 제품이고요. 맛 중은 이건 지금 메론 맛인데 가장 추천드리는 맛은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맛입니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이 들고 있는 메론 맛도 메로나 맛이랑 비슷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이외에도 많은 프로틴 계열 제품들과 다이어트 할 때 도움될 만한, 또는 운동할 때, 운동 전에 부스터 효과를 내줄 수 있을 만한 여러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동 후, 운동 전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서 운동의 퀄리티와 영양의 질을 높여줄 독일 프리미엄 보충제 아이언맥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 머릿속에 넣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네. 둘, 세 개 정도? 그 다음에 근데 그대로 한번 가슴에 닿아보실래요? 안 아플 것 같은데? 느낌이 약간, 네. 안 아프죠? 아니요. 아파요? 아프다기보다 어깨에 여기서 무게가 실리면. 네. 네. 오케이. 근데 지금 자세가 그나마 좀 비슷한 자세 같아요. 제가 하는 자세랑 조금 비슷한 자세. 근데 이제 이따가 무게를 올리면서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영호 씨부터 보고. 네. 다시 한번 와주세요. 네. 다행이다. 일단 두 분을 먼저 이렇게 따로따로 미리 본 게 두 분이 케이스가 완전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좀 원인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근본적인 원인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일단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세를 수정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너무 넓게 잡았어요. 네네. 영호님의 그 문제 하나, 너무 넓게 잡았다. 그래서 조금 더 좁혀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잡아보면서 조금씩 좁히면서 넓혀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 만들어 드리면, 내렸을 때랑 밀었을 때 너무 벌어지지 않게, 내렸을 때도 팔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고 밀었을 때도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그죠? 너무 넓게 잡으면은 이렇게 벌어져서 손목에도 부담되고, 이렇게 꺾이니까 부담돼요. 여기가 이렇게 부담되기도 하고, 가슴이 충분히 팔이 이렇게 모이듯이 살짝 와줘야 되는데 그거에도 제한이 되니까 늘리기는 편해져도 좀 어렵다. 그래서 영호 씨 같은 경우는 넓게 잡으셨던 이유가,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더 내려야 되는데, 왜냐면 너무 깔짝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좁게 잡고 지금처럼 원래 타겟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깨는 더 부담되고 팔꿈치, 어깨 일단 다 부담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넓어진 것 같아요. 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든 의도했든 넓게 잡으면 넓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했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풀업이나 랩풀다운 할 때 넓게 잡으면 넓어진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진 않으니까 넓게 잡을수록 대부분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죠? 네네. 팔이 벌어져 있으니까 요만큼밖에 못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좁게 잡으셔도 되고, 그러려면 일단은 벤치할 때 명심해야 될 거, 너무 거봐, 이렇게 설명하면 10분을 설명을 해야 돼 벌써. 이걸 다 설명하면 어떻게 영상을 찍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든 30분짜리든 40분짜리든 올라갈 거니까 수업할 때는 이거 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럼 알아들어, 다 이해를 하고 딱 해서 이제 납득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영상에서는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길어지든 말든 설명 다 해볼게요. 그러려면 뭔 얘기하다 말았지 지금?
가동 범위를 이제 길게 써야 되고 무거운 거를 안전하게 안정성 있게 들어야 됩니다. 네. 무거운 거를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정성이 제일 중요해요. 파워리프팅처럼 막 꺾고 제끼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왜냐면 그거는 지나쳐버린 거거든 너무. 그러니까 벤치 자체는 가슴을 조각하는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춰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가슴도 어느 정도 발달해주는. 근데 애초에 이거 자체로 가슴을 이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네. 벤치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 조금 이제 변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해볼게요. 네. 자, 협응이 중요한데 벤치프레스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위는 가슴이 아닙니다. 가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가슴 집중은 이제 다 집어치우시고요. 그냥 등에만 신경을 써볼게요. 알겠죠? 네. 왜냐면 가슴을 최대로 늘려야 돼요. 그죠? 네네. 가슴을 최대로 늘려주는 근육이 누굴까요? 광배인가요? 아니죠. 뭐 광배도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겠지만 그냥 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부에 있는 등입니다. 승모근. 아, 네네. 그죠? 승모근이 제일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팔을 벌려야 되거든요. 그죠? 자, 가슴을 최대로 늘린다는 거는 대흉근이 늘어지려면 팔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네. 팔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벌어졌을 때 가슴이 늘어납니다. 그죠? 네네. 늘어났습니까? 네로. 근데 이렇게 수평 완전히 만들고서 늘리려고 그러면 어깨 이미 아파요. 근데 팔을 살짝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뒤로 더 가볼게요. 지금 훨씬 낫죠? 네네. 팔을 이렇게 수직 벤치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어깨가 이미 아플 수밖에 없다. 허공에다 해도 아픈데. 네네. 이거 바벨 들고 하면 당연히 아프지. 그죠? 더 아프지. 근데 팔을 내려주니까 어때요? 편안하고. 괜찮죠? 네네. 네. 그 다음에 뒤로 더 당겨볼게요. 여기 쓰이죠? 그죠? 네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가 못 쓰이고 하부 승모근이죠? 여기가 못 쓰이고 여기가 쓰인다. 그러면은 벤치에서 제가 바꿔드릴 게 없어요. 이미 요거만으로도 좀 고장이 많이 났다. 다행히 괜찮다. 네. 이렇게 팔을 뒤로 보내는 거 과정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보냈는데도 승모근이 상부가 과하게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벤치할 때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볼게요. 힘 빼고. 근데 이미 전체적으로 사실 까다로운 게 영호님을 제가 더 어려운 케이스인 게 운동을 오래 하셨어요. 혼자 이미. 그리고 발달도 많이 됐어. 그러면은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 습관도 많을 거고 또 불균형도 더 심해졌을 거고 운동을 정말 잘하지 않았는 이상 그러면 그거를 개선시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려요. 이미 내가 운동해왔던 시간만큼 투자해야 바뀔까 말까거든. 근데 다행히 그냥 놓치고 있었던 거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뭐 깨달음이 딱 얻어가지고 와씨 하면서 달라지기 어렵죠. 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쭉쭉 이렇게 시도를 해야지 뭐가 달라질 거예요. 자, 여기를 써야 된다는 거 이제 아셨죠? 네네. 그죠? 이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벤치프레스 할 때 또 이제 어깨만큼 또 고통을 토로하시는 게 허리거든요? 허리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픈 이유는 고관절과 흉추를 못 써서입니다. 누워볼게요. 머리 조심하시고. 네. 흉추 신전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가슴을 들어야지, 흉추를 이렇게 쭉 펴서 신전시켜줘야지 팔을 더 뒤로 보내는데 어깨가 편해졌어요. 아까도 뭐 아시겠지만 흉추 신전 근육 중에 하나가 또 하부 승모근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와서 처음에 약간 외회전을 준 채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최대로 가슴은 늘어났어요. 그죠? 네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밑으로 쭉 당겨준다고 래플다운 생각하듯이. 그 다음에 흉추를 신전을 하려면 여기 신전을 해볼게요. 그렇지. 들어 올려주죠. 그러면은 흉곽이 벌어지면서 쭉 한번 밀어주세요. 일로 쭉 들어주세요. 들이마시고 숨 쉬면서 들이마시고 네, 더 굴려요. 뒤쪽으로. 잘 못 굴리죠? 그만. 그러면 고관절 자체도 신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고관절 신전 근육 엉덩이입니다.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줘야 돼요. 엉덩이 힘 잘 붙이려면 좀 더 벌리고 그렇지. 벌리고 그리고 외회전을 시켜주면서 그러면 이게 팔자로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붙여줄게. 그 다음에 이 수직으로 여기서 수직으로 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네네. 들어주려고 그러면 들어봐. 잘 안 들려. 그죠? 안 떠. 근데 졸로 내가 백덤블링 하듯이 일로 넘긴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작. 들어 올려봐. 그렇지. 이로 뒤로 그렇지. 이렇게. 그게 더 편해. 그죠?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다시. 무릎을 펴는 힘을 같은, 그렇지. 들리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굴려준다고 생각해야 돼. 백덤블링으로. 그럼 허리가 꺾이나요? 허리에 힘 들어가긴 들어가네. 네, 들어가긴 들어가는 것. 근데 여기에 힘이 더 들어가죠? 네네.
이거를 못하면 허리만 꺾여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요. 근데 만져서 알아요. 너무 약해요. 엉덩이 자체가 내려갈게요. 네. 힘 안 줬죠? 네. 얘도 풀어도 돼요. 좀 편하게 있어봐 잠깐. 그래서 그냥 전신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고중량 하고 싶으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만으로는 될 수 없어요. 고중량이라는 거는. 그죠? 네. 전신 힘 다 써줘야 되는데 얘가 약하니까 후면 사슬이 약하니까 또 고중량을 치는데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벤치할 때 항상 표현 비슷하게 하는 게 저 말고도 딱 비슷하게 쓰시는 것 같은데 시즈 모드. 무거운 중량을 들어두려면 여기서 시즈 모드 탱크가 공성 전차 모드로 이렇게 딱딱 가야 돼. 여기 박아줘야 돼. 그러면서 바닥을 향해서 꽉 밀어주는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다시 발부터 세팅을 살짝 벌리고 뒤쪽으로 당겨봐. 그렇지. 그래서 고관절이 신전되려면 자 고관절 신전이 뭐예요? 그럼 엉덩이가 이렇게 힘 들어가야 돼. 네네. 대퇴골이 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자로 가면은 못 늘어나. 팔자로 살짝 이렇게 가야 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 엉덩이 힘 더 들어가요. 네. 알죠? 네, 해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갈 듯이 그렇지. 자 밀어 올려봐요. 엉덩이랑 딱 들어가지고 밀어 올려. 엉덩이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여줄게요. 올렸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 보여줄게.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엉덩이를 이렇게 위로 들려고 그러면 안 들려 잘. 이렇게 밀어주라고요. 네. 자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에 힘 빡짝 들어갈 거예요. 해보세요. 발 좀 더 벌려도 될 것 같아. 그렇지 무릎이. 네. 됐죠? 네. 그렇지. 아까보다는 허리 기립근의 긴장이 풀렸다. 그죠? 네네. 당연히 긴장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이상하죠. 그죠? 그렇지. 단단하게 힘 들어가죠, 엉덩이. 네네. 네. 그 정도로 고관절 신전해주면서 흉추가 근데 신전이 안 되네. 뻣뻣해, 흉추가. 흉추 신전도 강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힘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그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제 바벨을 잡아봐요. 엉덩이는 낮아도 돼요. 언넥 할 때만 엉덩이 들어주고 언넥 된 상태에서 가져오면서 엉덩이 낮아지면 돼요. 흉추 각만 유지해주세요. 이제 아까보다 지금처럼 좁게. 좋아요. 너무 좁으면 안 되고. 네. 그 상태에서 자 근데 여기서 이미 들고 있을 때 가슴에 힘 빡 주면서 뒤에 세팅했던 근육들이 다 풀렸어. 그죠? 네네. 네. 얘 힘 주면서 어깨랑 얘랑 다 뽑아 올리면서 쭉 밀었기 때문에 네, 뒤에 등이 다 느슨하게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과정에서 등 세팅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운동하지 않는 이상 계속 불안정하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임이 이상해집니다. 자, 로우 한다고 생각하면서 당겨볼게요. 쭉 더 당기세요. 꽉 끝까지. 자, 이 상태에서 불편함이 있으세요? 아니요. 있으면은 얘기하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너무 이제 좀 이쪽으로 갔고 흉추가 더 안 들려. 흉추 더 들고 네, 벌어지게 팔 살짝 벌어지면서 그렇지. 옳지. 젖꼭지 딱 그죠? 아까는 너무 낮았어. 근데 지금은 젖꼭지. 지금은요? 괜찮죠? 네네. 더 가슴 들어볼게. 살짝.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한 10초, 20초 참는 거 어렵지 않죠? 네네. 인내 그죠? 늘어나는 느낌. 그죠? 그냥 늘어나는 느낌이지 뭐 어디 막 진짜 잘못된 느낌 아니죠? 네, 힘 주고 있어야 돼. 등에 당겨야 돼. 당겨. 그렇지. 가슴 들어주면서 최대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밀어볼게요. 살짝 천천히 여기까지만 밀고 다시 내려가. 네, 그렇지.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 그지?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어당겨서 내려오세요. 오. 네. 편한 위치로 내가 당겨야 돼. 끝까지 밀어서 쥐어짜지 마세요. 가슴 지금 아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네. 가슴 쓰고 있다 이런 생각도 없고 무념무상으로 그냥 내려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렇지. 내려와서 힘 풀지 말고 내려와서 가슴에 힘 준다고 생각해. 내려와서 이 상태에서 가슴에 힘 준다고 생각하고. 밀 때는 가슴 힘 뺀다고 생각하세요. 내려올 때 가슴 힘. 근데 버티거나 질질 끌지 말고 천천히 끌어당길 듯이 내려오라는 얘기.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네. 예. 그렇지. 팔이 벌어지고 모이고 이 움직임 보이나요? 그죠? 어깨 불편함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나아졌어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한 번에 나아질 수 없으니까 연습을 해서 만들어 가야겠죠? 지금도 밀 때 너무 계속 지금 풀리려고 그래. 그만, 일단. 꽉 쪼으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 느슨하게 풀리는 거.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따 중량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네. 뒤에 세팅, 셋업이 90%입니다. 뭐 데드리프트든 스쿼트든 벤치든 바벨 운동은 처음 셋업이 90%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 셋업이 잘못되면 운동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셋업에 온 힘을 다 가해주시고 고관절, 흉추, 신전을 많이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온렉을 해볼게요. 조금 뒤에 밀려 있어서 얘가 지금 옛날 습관이 나오는데요. 다시 쇄골로 내리는데요. 젖꼭지 여기 있어 지금. 아, 네네. 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놓고 시작을 해서 문제인 거예요. 처음부터 쇄골 위에다가 놓고 있어 바벨을. 처음에 여기 있어야지. 자, 여기랑 여기 이 세팅할 때 차이점 뭔지 알아요? 그냥 처음에 이 자세 있잖아. 이 상태에서 흉추만 들어 올려봐. 그러면 되는 거야 시절로. 근데 흉추 신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고관절 흉추 신전 안 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게 돼요. 흉추 신전 되면서 그렇지 여기로 이렇게 빨아들일 듯이 대각선으로 일로 이렇게 와요. 그지? 네. 그렇게 되면서 그렇지. 그리고 팔꿈치 너무 끝까지 다 펴려고 하지 말고 약간 남긴다고 생각해. 살짝. 살짝 남겨서 2두에도 그렇고 3두에도 되게 균형적으로 힘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짝 꺾어요. 어떻게 꺾냐면 돌려. 아니. 이거를 돌려 이렇게. 외회전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당연히 팔꿈치 방향이 완전 사이드 맞다가 살짝 골반 쪽을 향하겠죠. 네네. 그 상태에서 벌어질 듯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흉추가 신전이 안 되니까 견갑에 대응해서 팔의 움직임이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어깨 자체도. 그러면 더 들어야 돼. 더 들고. 그렇지. 저번에도 영상에 설명했지만 견갑이 후방경사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견갑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견갑을 후방경사 시키는 거예요. 해봐요. 견갑이 후방으로 경사져야 돼. 이쪽으로. 내 머리 쪽으로 물을 따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견갑에 담겨있는 물이 내 목 쪽으로, 얼굴 쪽으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볼게. 그렇지. 어디 힘들어가요? 하부세요? 그죠. 네, 좋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가 볼게. 오른쪽, 왼쪽 차이 한번 느껴봐요. 근데 당길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 네, 당겨. 그렇지. 고. 너무 또 쥐어짠다. 쥐어짜지 말고 편하게 내리는 것만 신경 쓰면 돼. 너무 이렇게 내리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민다고 생각해. 밀어봐. 자, 가슴 힘들어가죠? 네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 거예요? 대각선으로 밀 거야? 대각선 아래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들어야지, 가슴이랑.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죠. 처음에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지면 안 되니까 어깨 아프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게. 과하게 될 필요는 없지만 이 느낌이 들어가요. 네. 중립으로. 네, 중립으로. 왜냐면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돼야 돼. 대신에 이게 약간 여기가 지금 뒷면 있죠. 신체 뒷면이 여기가 아무것도 긴장이 안 들어가 있어. 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여기를 모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뒤로 굴려.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렇지. 가슴 지금 딱 텐션 생겼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지. 딱 이렇게 잡아줘요. 옳지. 근데 지금도 여기에. 알겠죠? 네. 고. 하나 꽉 잡으세요. 주먹 꽉 쥐고 하나. 후, 둘. 셋.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네. 자꾸 가슴을 내가 아까 뭐라 가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왜 이렇게 가슴을 쥐어 잘라 그래? 가슴 쥐어 짜지 마세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근비대가 된다는 게 꽉 쥐어 짤 때 그 근비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꽉 수축을 꽉 할 때 그런가요? 혈류가 많이 가는. 혈류가 가서 다 바뀌어? 그러면 혈류 내가 가게 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한 30분 있어봐. 네. 근비대 일어나요? 아닐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단 꽉 수축하고 가만히 있는 게 운동은 되겠지. 근데 금비대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효율적이었으면 누가 이거 벤치 왜 하고 있어요? 그냥 자 들어볼게요. 자 들고 그렇지. 자 가슴 쥐어 짜세요. 자 오케이 짜. 가슴 짜. 오케이 30분만 하고 있자. 올림피안도 넘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죠? 이거를 한 200kg로 한다 그러면 한 200kg까지는 아니어도 150 정도는 이거 한 버틸 수 있지 않나? 그죠? 힘주고 스쿼트 뭐다로 앉았다 있나? 그냥 다리 힘 딱 주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작은 필요가 없는 동작이에요. 금비대에서 완전 쓸모없다라기보다는 굳이 그거를 목표로 가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는 그때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벤치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따가 플라이나 뭐 다른 거를 그렇게 쭉쭉 짜세요. 네네. 네, 하고 싶으면. 근데 벤치프레스 자체를 끝까지 수축을 하기에는 애초에 벌어져 있는데 팔이 벌어져 있잖아. 근데 가슴이 수축 끝까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여야 돼요. 네네. 모일 수가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그걸 왜 억지로 모으려고 하나 이거야. 그 억지로 모으려고 하니까 등을 말아서 그죠? 풀어버린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만 하시면 괜찮아요. 이렇게만 하시면 어깨 안 아파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굳이 많이 내리려고 하니까 어깨가 아프지. 아 가슴 김승현이가 승찍하라 그랬어. 승찍 안 하면 병신이래. 이러면서 그렇게 세팅도 안 해놓고 내리려고 하니까 어깨가 장애가 일어나죠. 근데 가슴이 바벨에 닿기 위한 세팅이 있다고. 그 세팅을 알아야지 내릴 수가 있는 거고 세팅이 잘 될 수 있는 몸이어야지 벤치프레스를 잘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 누구나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중량 욕심이 있고 벤치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 잘할 수밖에 없는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안 아픈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를 하기 때문에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벤치 갔다가 금비대를 목표로 운동을 할 때 부상이 많이 일어난다. 벤치도 금비대를 일으키지만 벤치의 금비대에 너무 쫓지 말고 움직임 자체를 편안하게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해야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제 주변에는 벤치프레스 저보다 무겁게 잘 드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 친구들의 특징, 그 바벨 벤치프레스 자체를 고립훈련으로 잘 안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결국에는 숨찍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견갑이라든가 경관절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돼. 견갑이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자 할 때 견갑이 동적인 안정성이 없으면은 지금처럼 어깨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쥐어짜는 것만 빼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보여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내릴 때 너무 버티려고 하지 말고 내려올 때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이렇게 팔을 그냥 이렇게 벌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일로 팔꿈치를 밑으로 찍는다고 생각해. 네네. 알았죠? 팔꿈치 천천히 밑으로 찍어주고 내렸죠? 그 찍는 힘 유지한 채로 그냥 살짝만,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슴 쥐어짜지 말고 다 내렸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갔다가 그냥 다시 팔꿈치 찍는 동작만 반복하는 거야. 알겠죠? 네. 이거를 천천히 하시면 되고 네. 위에서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다 밀었으면 바로 내려오세요. 바로 팔꿈치 찍듯이 내려오시면 돼요. 견갑이 이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벤치 바깥으로. 네. 상태에서 그렇지. 정곡은 좋아. 하나. 오케이. 천천히 밀 때도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옳지. 그냥 팔만 움직인다 생각해 볼게요. 다른 데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그냥 팔만 움직인다. 그렇지. 주먹 꽉 쥐세요. 그렇지. 그만 됐습니다. 어때요? 훨씬 부드러운. 네, 부드럽고 가슴 텐션 어땠어요? 가슴 텐션 신경을 안 써가지고. 신경 안 썼죠? 네네. 근데 운동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확실히 아직은 네. 막 익숙하지가 않아서 다른 데 더 네. 신경이 많이 써져서 잘 오케이, 느껴지진 오케이. 않은 것 네. 같아요. 평소에 벤치 몇 킬로로 하세요? 저 한 100 정도. 그래서 그래요. 네. 반복을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펌핑되는 네네. 느낌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60으로 하면 아마 또 다르실 것 같아요. 그죠? 원래 하던 균형이.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쵸. 그게 안 되는 게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것 안정되고 뒤에서 세팅, 등에서 세팅이 딱 잡아준 상태에서 이것만 이제 움직이면 돼. 이거만. 근데 그게 이제 되려면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가지고 처음에
뭐 골프를 하시든 야구를 하든 공 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감각이 생기면 눈 감고도 치잖아요. 그것처럼 감각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휘두르듯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다시 너무 넓게 잡았어. 그리고 조금만, 네. 짝짝이로 잡지 말고. 그리고 손목을 펴야 되니까 네네. 엄지를 이렇게 밀고 새끼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네. 그렇지. 엄지 이쪽으로 힘, 새끼는 이쪽으로 힘. 그렇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네. 그렇지. 꽉 쥐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힘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 가슴 더 들게요. 오케이. 발 좀 더 뒤로 가도 돼. 아니, 그 뒤 말고. 오케이. 좀 더 앞에 있어도 됩니다. 오케이. 됐다. 하나. 내려올 때 천천히 깔려보고, 깔리는 게 편한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섯. 손목 많이 걷겠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팔꿈치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만. 흉추신전이 여전히 안 일어나요. 가만히 계셔도 굽어 계시죠? 네네. 그죠? 네. 그래서 흉추신전이 좀 과할 정도로 일어났으면 좋겠고. 아, 네네. 네. 이제 플랫은 잘하기 위한 방법이 결국에는 어깨에 부담이 안 되는 자세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디클라인 하듯이 흉추가 많이 신전이 돼야 된다. 저기 디클라인 벤치 만들 수 있는데 저기서 몇 번 연습해보면 또 감이 좀 좋아지긴 하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올 때 등을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누워볼게요. 그래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야. 안 되니까 지금 이 문제 겪고 있어서 이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면 좋은 훈련이 그래서 들어볼게요. 이거 너무 무겁지 않죠? 네네.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당겨. 내려갈게요. 당겨서. 그렇지. 자, 밀어. 자, 당겨. 둘. 셋. 당겨. 그렇지. 넷. 다섯. 되게 잘 되는데? 네. 여섯. 일곱. 그렇지. 어우. 그만. 이렇게. 잘했어. 밀 때 좀만 더 지그시 이제 잘 밀면 됩니다. 아, 네네. 밀 때 좀 무게가 날아가는 경향이 좀 있네요. 그래서 던진다고 표현을 많이 하던데 무게를 던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반성이 더 생기겠죠. 네네. 그래서 그 무게 던졌을 때 훅 하고 날아가지 않으려면 다시 캐치를 해야 돼요. 그죠? 네네. 캐치할 때 누가 할까요? 밥에 날아가려고 하는 그걸 캐치하는 게 누굴까요? 제가. 아니, 등이죠, 등. 아, 등. 등 근육으로 네. 캐치하듯이 잡아줘야 돼요. 네네. 그래서 빨리 할 때 제가 감각이 그게 좋아지더라고요. 빨리 하는 이유가 빨리 할 때 자 밀었을 때 다시 내려오는 다시 내려오는 이 감각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텐션이 계속 여기 소리 왜 날까요? 여기서 소리 왜 날까요? 약간의 유격이 있는데 여기서 위아래로 딱딱딱딱 걸려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왜 날까요? 천천히 하면 안 나죠. 근데 내가 던질 때 바벨이 더 가려고 하는데 내가 바벨을 캐치해서 잡아당기니까 걸려서 탁 소리 나. 밑에서도 더 바벨이 원판이 내려가고 싶은데 바벨을 내가 밀고 있기 때문에 원판이 내려가다가 걸려서 다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탁탁탁탁 소리가 나죠. 민 다음에 잡아당겼듯이 등의 힘으로 내려오고 다 내려오기 전에 밀면서 저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벨을 다시 미는 힘 때문에 얘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만 내가 바벨을 밀어주고 당겨주는 저항이 들어가면서 그때 계속 가슴 활성이 일어난다. 근데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느낌만 캐치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천천히 합니다, 보통.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네네. 괜찮나요? 지금 자세로 할 수 있겠나요? 네, 지금 자세로 몇 번 하다 보면은 네, 좀 감이 금방 잡힐 것 생길까요?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기 어깨가 남들이랑 구조가 다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벤치프레스를 잘하고 싶으면 벤치프레스 자세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적인 원인을 빨리 해결하는 다른 모종의 운동들이나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교정. 네네. 그게 벤치프레스를 더 잘하게 되는 방법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사람 필요 없는데 벤치가 안 되던 분들은 벤치프레스 하면 좋아져. 벤치프레스 자체가 늘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벤치프레스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벤치프레스 자세 연습하고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안 는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벤치프레스의 보조 운동은 덤벨 프레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부 등 운동이라든가 어깨 안정화 운동, 견갑 안정 운동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흉추 가동이 부족하니까 흉추 신전을 많이 할 수 있는 운동들, 그런 것들이 보조 운동이 되겠죠. 일단은 네. 부연 설명 이따 다시 해보고 네, 와보세요. 이제 아까 다 설명 들었어요. 그것만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볼래요, 혼자? 제가 설명했던 뭐 흉추 신전이라든가 고관절 신전이라든가. 꽉 쥐고 그것만 설명 듣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혼자. 아무것도 나는 얘기 안 했어. 더 내릴 수 있어요. 과감하게 내려봐. 그렇지. 내려가서 멈춰봐, 잠깐. 내려가서 멈춰줘. 그렇지. 거기서 어깨가 편한지 불편한지를 봐줘야 돼. 오, 아까 빈바로 할 때보다, 훨씬 편해요. 네. 예. 심지어 무게가 올라갔는데. 그렇지. 템포도 좋은데요, 지금? 예. 어우, 2개만 더 해봐. 아니요, 됐어요. 승차.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인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얘기 안 해줬어. 그냥 이 내용만 그냥 옆에서 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청자들 입장으로 본 거야. 네. 근데 바뀌었어.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면 좀 더 상대적으로 그 불편함이 없었거든. 왜냐면 아까 내가 누웠을 때, 흉추 신전 잘 됐네? 고관절도 잘 신전됐네? 팔도 잘 벌어지네? 그러니까 팔이 벌어지기 위한 세팅을 이미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약간의 그 추가적인 것만 들어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바로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잘 됐어요, 벌써. 그 리듬만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잘 가져가고, 그리고 천천히 이제 연습을 해가시면 되겠죠. 그럼 내게 되면은 이제 중량도 쭉쭉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중량 들기가 더 편한 자세거든요,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영호 씨가 하던 자세는 중량 들기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세. 요쪽 서면은 좀 쓰임이 더 클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거를 목표로 굳이 이제 벤치를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네. 징징만 되지만 않으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왜 벤치가 안 늘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어깨가 아프지? 라는 그런 불만만 없으면 그 운동이 나쁜 운동은 아니다. 저도 항상 밀 때 좀 수축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려고 했었던 그러면은 네. 그걸로 과정에서 자꾸 등이 긴장이나 풀리고 내가 애써서 처음에 세팅했던 것들이 자꾸 풀린단 말이야. 아까 그래서 그냥 빈바벨로 할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냥 그 생각하지 말라고 네. 하셔서 그 생각 안 하고 그 가슴 신경 안 썼지만 신기하게 가슴이 운동을 다 마치고 나서는 충분히 운동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물론 가볍게 웜업 수준으로밖에 안 했기 때문이지 나중에 중량이 올라가면 가슴을 쥐어 짜는 느낌을 안 주고 싶어도 줄 수밖에 없고 무겁기 때문에 안 주면은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기계적인 장력이고 그게 누적이 됐을 때 대사 스트레스든 그 근손상이든 다 일어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조건 안정적으로 내가 편한 자세를 세팅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서 승패가 갈린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국소적인 대사 스트레스, 그러니까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근육에 그 펌핑이나 그 찢어질 듯한 느낌과 그 버닝, 뜨거워지는 그거를 목표로 많이 두잖아요. 가슴 운동 잘 못 느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거를 목표로 가는데 잘 안 와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만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오히려 기계적으로 내가 세팅을 편하게 잘 해놓으면 그거를 이제 중량과 반복 횟수 이런 게 잘 어우러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사람들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거 연습하는 게 아니라. 벤치프레스 아무리 해도 가슴 자극이 안 온다. 그러면 이런 세팅들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 그 사람은 이미 구조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백날 연습해봤자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벤치프레스뿐만 아닙니다. 데드리프트가 됐든 스쿼트가 됐든 바벨 훈련 모두가 바벨 훈련 제외한 다른 것더라도 원인이 다른 데에 있으면 그거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연습해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 그래서 보조 운동이 대부분이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운동을 잘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보다는
그냥 똑같은 운동을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조 운동이 아닌 거죠. 보조 운동은 내가 메인 운동으로 삼은 운동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 보조 운동이죠. 알겠죠? 그럼 근비대 운동들은 보조 운동은 물론 이제 성격이 다른 운동들을 넣어서 보조 운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벨 운동 잘하고 싶을 때 보조 운동은 아까 말했듯이 다른 것들이다. 교정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칭이 될 수도 있고 기랑근 운동, 뭐 가슴 벤치프레스면 등 근육 운동이라든가 오버헤드 프레스면 당연히 뭐 코어나 등 근육 운동이라든가 스쿼트 잘하고 싶은데 의외로 또 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뭔지를 혼자서는 판단을 못하죠. 특히나 운동을 깊게 배워보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제 단편적으로 하는 분들은 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든 가까운 데서 배우세요. 운이 좀 필요하죠. 가까운 데서 트레이너 찾아갔는데 그 트레이너가 공부도 많이 안 한 어리고 경력이 짧은 트레이너면 당연히 배울 게 없어요. 근데 공부도 많이 하고 경력도 많고 운동에 대한 이해도나 그리고 운동 실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이론적인 해부학적인 기능적인 그런 것들이 지식이 갖춰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은 판단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아, 이런 문제인 것 같다 라는 판단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그거예요. 병원을 갔어요. 암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진단 받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더 큰 병원 가서 수술을 받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초기 진단을 이상한 병원 가가지고 문제 없네요. 위험이에요.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면 2, 3년 있다가 말기 암이 되면 어떡해. 그죠? 그러니까 진단을 잘 받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내가 벤치프레스 안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진단을 딱 해줄 수 있는 트레이너만 만나면 사실 엄청 발전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시도를 안 하고 정말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오래 해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을 초래를 해버리는 거죠. 오래 걸려요. 돌이킬 수는 있어. 근데 오래 걸려. 네. 이분은 더 쉽게 돼요. 운동 병력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더 고치기도 쉽습니다. 보통은 몇 킬로로 하세요? 벤치프레스를 아예 안 해요? 안 한 지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해? 그냥 가르쳐 주신대요. 네. 서비스가 입담이 아주 좋으신데요. 아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야. 네. 리액션 좋아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안정성 처음에 세팅부터 여기서 안정되고 내려갔을 때 안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내려가 보고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더 내려갔는데 편하다면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셋, 넷, 그렇지. 이렇게만. 아까 처음에 조금 별로였어. 천천히. 그렇지. 내려가면서 천천히. 그렇지. 좋다. 천천히. 옳지. 네. 오, 좋아요. 이때도 딱 늘어난단 말이야. 오, 굿. 마지막.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적응만 되면 더 잘할 수 있고, 근육이라는 게 최대로 신전됐을 때, 그러니까 늘어났을 때, 신전이 아니라 신장됐을 때가 근육의 힘쓰기가 제일 어려워져요. 그죠? 팔씨름도 여기서 시작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겨? 진짜 힘세지 않은 이상 지죠? 짧아진 상태에서 힘쓰기 쉽습니다. 이두가 좀 짧아져야지 최대한 힘을 발휘하기 좋죠. 가슴도 마찬가지. 자꾸 수축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때가 힘이 제일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까지 가야 가슴이 좀 운동되는 느낌을 받아요, 대부분. 근데 팔이 최대로 벌어져서 바벨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내려가지면 다 늘어난 상태니까 힘주기가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슴에 힘 못 주는데 늘어나기까지 하니까 더 못 줘.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 훈련을 시켜줘야 돼. 계속 늘어난 상태에서 힘 주는 훈련을 자꾸 해야 여기까지도 힘을 받죠. 그래서 천천히 가벼운 무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늘어난 상태에서도 힘을 주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벼운 거에서 끝까지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돼.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데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대부분의 운동은 끝까지 자꾸 가동 범위를 천천히 늘려봐야 되는데 문제는 끝까지 가동 범위를 가져가기 위한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그 세팅법이 틀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애초에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뻣뻣해서 가슴을 못 들면 안 되거든. 그러면 가슴 딱 들어가지고 가동 범위를 만들 수 있는 가동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동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살면서 삐뚤게 살아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인데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분들은 적고 대부분이 이제 살면서 좀 불균형을 갖게 돼요. 자꾸 이것만 하고 운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굽잖아. 그러니까 팔을 쭉 끝까지 벌리는 게 어려워져서 아마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스쿼트도 그렇고 더 앉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만큼 이렇게 더 앉았을 때 햄스트링이나 발목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버딩크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게 너무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 지점을 찾고 거기서 운동을 제한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걸리지 않게 가동성 여기서 내가 요거밖에 뭐 안 돼. 그러면 여기 더 앉을 수 있게 늘릴 수 있게 가동성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 만드는 거는 스쿼트가 아닌 거야. 벤치가 아닌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그거 늘려줄 수 있는 다른 운동을 보조 운동으로 해야 된다. 벤치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등 근육이 좋아지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근비대적으로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기능적으로 안정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좋아진다. 벤치 안 되시는 분들은 역설적으로 등 운동을 기능적으로 하셔야 돼요. 가슴 운동 쫙 한다고 해서 벤치 안 늘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렸을 때 편했죠. 네. 그게 일단 우선이에요. 내렸을 때 편한 사람은 벤치를 그 자세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버만 안 하면. 오버하면은 그 자세가 깨지니까. 무게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거나 할 수 있는 반복 횟수를 넘어가려고 하면 깨져요. 그래서 벤치할 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거기까지 가지 않고 벤치프레스는 그냥 무조건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것만 가시면 더 중량도 쉽게 오르고 자극도 좋을 거예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프레스도 비슷한 원리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뒤에서 세팅을 좀 이렇게 강하게 잡다 보면 견갑이 아무래도 조금 안쪽으로 이제 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주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견갑이 어느 정도 중립에서 펼쳐진 상태에서 가슴 쓰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너무 길들어져요. 그러니까 견갑 안정성이 오히려 잘못될 수 있으니까 플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프레스 머신에서는 견갑 세팅을 조금은 느슨하게 하고 미는 것들도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실 거예요. 머신이나 이런 거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벤치를 위한 세팅이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어깨가 중간중간 뭐 아플 수는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어떤 날은 어깨가 좀 쓰였네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문제가 당연히 다른 데에 있었다. 그날 좀 등이 뻣뻣했다든가 허리 골반 문제가 있었다든가 어깨 한쪽이 내외전이 좀 심했다든가 그런 문제지 벤치프레스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외전이 남들보다 좀 돼 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올라와서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어깨가. 그죠? 그거가 느슨해져야 당연히 이렇게 된 상태 자체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잡아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늘려주는 근육이 아까 말한 등 근육이다. 네. 하나, 좋은데요? 네,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오, 좋은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영상이 망해도 돼. 난 두 분이 더 잘 되는 게 더 좋으니까. 몇 개 정도 기준으로 연습할 때 그 개수 같은 경우는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개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 강도를 정해요. 강도를 강도를 내가 뭐 80%의 강도로 하겠다. 네네 아니면 뭐 절반의 강도로 하겠다. 근데 연습을 만약에 초점을 두시려면 네네.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연습에 있어서 제한이 많아요. 왜냐면 연습만으로도 근육이 많이 피로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많이 연습했어. 오늘 아주 그냥 내가 100을 가졌는데 100을 다 쏟아붓어요. 그 다음날 운동 못하죠. 네. 그럼 심한 경우는 2, 3일 정도 근육통 때문에 연습이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주에 많이 해봤자 2번밖에 연습을 못해. 많이 해도. 보통 심하게 하면 한 번 할까 말까. 그런 거보다는 당연히 맨날 하는 게 연습이 잘 되겠죠. 맨날 해야 연습이 되지.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그래도 맨날 외워야 되지. 일주일에 한 번 보면 그게 외워집니까? 되게 쉬운 단어 빼고는 못 외우거든. 네. 그러니까 연습을 초점을 맞추시려면 최소 이틀에 한 번은 해줘야 된다. 근데 이틀에 한 번 하려면 피로도가 너무 쌓이면 안 되니까 너무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은 세트를 해도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세트를 또 많이 해야 연습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니까 한 번 세트 강도 할 때 아주 낮게 해요. 무게를 또 너무 가볍게 되면 연습이 또 안 돼.
적당한 무게, 권장되는 무게는 한 원RM의 60% 정도. 원RM의 한 60% 정도는 20개 정도를 할 수 있어요, 반복을. 그럼 20개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8개에서 10개 정도 한다고 쳐봐요. 할 수 있죠? 네. 그죠? 그렇게 해서 한 4세트 정도 하는 거 문제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크지 않죠. 그죠? 부하도 적당하고. 옛날에 그 점원 볼륨 트레이닝 알아요? GVT? 20RM의 무게로 10개씩 10세트 하는 거예요. 할만할 것 같은데 쉬는 시간이 짧아요. 1분 30초만 쉬어야 돼. 1분 45초. 그러니까 처음에 한 5, 6세트는 할만한데 마지막 9세트, 10세트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 근데 쉬는 시간도 좀 넉넉하게 가져가시고 10개 정도씩만 만약에 한다면 큰 힘든 느낌은 안 받으실 거예요. 부하도 적당하게 걸리면서. 그게 이제 연습하기 좋은 운동. 알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100kg야. 그러면 60kg 갔다가 8개, 10개 정도. 그 정도 하면 적당하게 운동되고 그 비대해도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자세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원RM이 잘못 알고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게 가져가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수축에 너무 카메라를 맞춰 벤치프레스를 전 항상 덤벨처럼 수축을 계속 해야 된다는 뭔가 이제 그런 무의식적으로 강박관념 그냥 무조건 수축이 돼야 된다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일단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일단은 뭐 가슴에 힘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일단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동작만 했을 뿐인데 평상시 제가 벤치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본 것도 있는데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좀 쥐어 짜려고 할 때처럼 느낌은 비슷한데 이제 어깨에 뭔가 개입도가 좀 확실히 줄어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벤치를 즐겨 하기는 하는데 이게 찍는 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너무 하나도 안 아프고 신기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전에 했던 운동이랑 아예 좀 다른 운동인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가슴이 좋으신데 벤치프레스를 만약에 좀 연습 더 되셔가지고 잘 하시면 가슴이 뭐 저보다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되게 좋으시기 때문에 대회 경험도 있으시고 그죠? 네,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병풍이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완된 모습으로 나중에 네네. 또 시합도 한번 나가서 알겠습니다. 가슴 보고 심사위원들이 저거 뭐야 잘못된 가슴이 입장을 했네 이렇게 깜짝 놀래키시면 좋을 네. 것 같고 마찬가지로 또 대회 나가보셨다고 네. 결과가 좋았나요? 아니요. 왜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죠? 그거를 이제 다 찾아내서 땜빵을 하셔가지고 좋은 또 몸을 만들어서 나중에 또 시합 즐거운 추억으로 또 남기시길 기왕이면 즐거운 추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상이 아니죠. 입상해도 난 입상하는 걸로 그래요? 기분이 나빠. 네. 우승을 해야죠. 우승을 해야지.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운동을 또 잘 하시고 지금도 레슨 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시다 그래가지고 근데도 나한테 왔어 이 사람이. 네. 농담이야. 원래 되게 웃기게 하려고 막 자꾸 아무 드립이나 치는 거야. 생각했을 때 제일 이제 가슴이 제일 큰 사람? 네. 제일 가슴 운동을 잘하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배워보고 싶어요. 내가 가슴 제일 잘하니까 뭐 제 말이 진리입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운동 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벤치프레스 할 때 너무 이제 고립성 운동을 추구를 하지 않고 되게 좋은 자세로 좋은 느낌으로 중량을 들어주고 그게 퍼포먼스가 이제 늘었을 때 다른 운동의 전이가 되게 만들면 잘 발달하더라라는 저의 운동 관념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서 연습을 하시거나 도입을 하시거나 그대로 따르시든 뭐 조금 일부만 채용을 하시든 뭐든 여러분들이 발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저도 바라면서 그리고 또 오늘 나와주신 두 구독자분들께 또 감사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해야지. 네, 사실. 저희가 공짜로 내가 레슨 해줬는데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네. 농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아이언맥스 한국 런칭한 지 6주년이 됐대요. 아이언맥스 코리아. 그래서 6주년 기념으로 이제 이벤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레슨비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이벤트 할 때
20만 원어치 다 구매하세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든든한 도움이 됩니다. 저 그 후원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꼭 사도록. 10만 원어치만 사면 돼요. 프로틴 하나만 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도 오늘 영상이 야 진짜 나 오늘 벤치 진짜 정말 깨달았다, 뒤졌다, 내일 운동 벤치 딱 대라 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뭐가 됐든 여러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뭐 헬리니 패키지도 있고 다이어트 뭐 이렇게 도움될 만한 패키지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할인 코드 입력하시고 할인에 추가 할인 10%까지 들어가. 네. 그러니까 특가 이벤트, 그러니까 6주년 기념 이벤트 할인에 플러스 저희 개츠비 코드 이용하셔서 10% 할인 추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 더 이 기회에 저렴하게 사셔서 더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통해서 또 들어오는 수익이 저희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대신에. 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이었고요. 저 마지막으로 네. 해도 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데?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